조선시대 사회적으로는 천민에 속했지만 시와 서예, 그림에 능한 교양인들이 있었습니다. 문학가이자 당대에 손꼽히는 미녀였던 황진이, 외장을 안고 남강에 뛰어든 논계. 이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잘 알려진 조선시대의 기생들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기생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드물 겁니다. 이들은 시와 문장을 지을 줄 알아야 했고요. 그리고 춤과 음악에도 능한 예술가로서 전통문화의 계승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TV 속의 교양배움터 TV평생대학,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기생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시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 중앙대학교 교양학부의 신현규 교수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기생들의 역할과 위치를 새롭게 조명한 책을 많이 써내셨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이렇게 기생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전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이 기생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분을 우연히 소개를 받고 자료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일본인 학자였던 가와무라 미나토라는 분이 기생 관련 책을 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대한 반론을 피고 싶었고 반박을 피고 싶었기 때문에 그 후로 이제 내용들을 반론하고 반박하는 책을 내면서 주위 분들이 계속 제가 그쪽 연구를 하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셔갖고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주위 분들이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라도 좀, 왜 기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냐라고 반론을 좀 일으키는 주변 분들은 없으셨나요? 주변 분들의 전반적인 반응은 어떠셨나요? 많이 오해를 받습니다. 제가 기생 연구가 신현규로 알려져 있기를 원하는데 연구가란 말을 뺍니다. 보통 분들이. 그래서 그냥 기생, 신현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오해를 또 받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과 그 연구의 대상에 대한 아직까지 제 나름대로의 열정이 계속 연구를 하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현규 교수의 조선시대 기생 이야기의 첫 순서가 될 전통 이야기 계승자 조선 기생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기생들의 새로운 면모, 지금부터 찾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3부작을 통해서 조선의 기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제가 강의를 참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학점 때문에 학생들이 잘하는 것 같고, 오늘 여기는 아마, 호응이 학생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저한테 호응해 주실 거라 믿고,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생하면 떠오르는 게 무척 어떻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들을 떠오르시게 됩니까? 기생하면 떠오르시는 게 아마도 부정적인 의미도 좀 있고요. 또 좀 폄하되고 천시되는 이미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생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여러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저는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가 기생하면 떠오르면서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황진이입니다. 황진이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셨고 아마 최근에 방송이나 영화에서 황진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황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이제 가지고 실마리를 풀어볼까 합니다. 황진이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영화화가 돼 있고요. 계속 드라마나 또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황진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1959년, 57년에 영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화된 부분이 57년도에 당대 최고의 여배우가 도금봉이었습니다. 이분은 당시에
그 항진이라는 영화의 주연 배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69년에 김지민이라는 배우도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고요. 또 1986년에 장미라는 분도 유명한 여배우,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50년대, 60년대, 80년대 당대의 그 여배우가 그 주연을 맡을 만큼 뛰어난 주제가 바로 항진이었다는 거죠. 그 항진이를 보시면요, 그 이후에 아마 잘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 2006년대 TV 드라마라서 항진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그 영화로 항진이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두 분도 당대의 최고의 배우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이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태어난 분입니다. 그 대략 연도로 따진다 그러면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 나이가 한 30세 정도밖에 사지 못했던 단명했던 분이고요. 이 항진이라는 분은 사실상 그 정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승도기이라든지 야담에만 일부 남아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후세 사람들이 계속 학대하고 설명해서 지금 우리는 항진이가 기생의 대명사로 알고 있는데, 짧은 30년 동안 남긴 여러 가지 일화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되다 보니까 기생하면 황진이라고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황진이는 임진왜란 전에 1592년 전에 죽음을 맞이했던 그 16세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항진이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진을 보시면요, 해연의 신윤복의 미인도입니다. 이거는 단원 김홍도의 농안가라는 풍속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 이 신윤복의 미인도를 보면은 머리에 이걸 가채머리라고 하는데요. 당시의 가발입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부와 또 자신의 미적인 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당시에